자, 이어서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갤럽조사. 네, 이번 주에 나왔죠? 개요부터 좀 보죠. 예,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된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632호 8월 4주인데요. 8월 26일부터 27일, 28일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통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번호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예. 궁금한 부분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번 보시죠. 올랐습니다. 아, 올랐다. 예.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3%포인트 올라서 저점인 56%를 찍고 59로 다시 올랐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래프. 예, 두 주는 아니고 네. 두 주 연속 하락처럼 보이는데 요 사이가 굉장히 넓어요. 요 사이가 지금 보시면은 7월 3주에서 8월 2주까지니까 거의 한 달입니다. 네. 요 한 달 동안에 한 5%포인트 빠진 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3%포인트 빠졌는데요. 요 기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이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신 후에 지금 다시 3%포인트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다. 바닥을 확인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같은 기간에 지금 35%까지 올라갔던 그런 부정률 5%포인트가 하락해서 3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0, 35, 30이 되는 이 상황에서 긍정률은 59, 56, 59로 올라서 사실은 거의 한 60%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은 전화면접 조사에서 60%선 정도를 지금 거의 육박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상황이 이게 지금 화수목 조사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결선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여론조사가 있었던 시기에서 바로 직후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이 많이 이어진다고 했으면 이때에도 이렇게 3% 오를 때에도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예, 그렇지만 조금 이따 이제 그 이유를 보시겠지만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 방일 또 방미 또 해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시기의 여론도 그대로 반영이 됐다. 따라서 대통령 긍정률 차원에서 본다면 악재도 있었지만 또 호재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이게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느냐, 그러니까 꺾이면서 내려가는지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바닥을 좀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됐다라는 건데요. 예. 자, 긍정평가 이후 부정평가 이후를 좀 보면서 더 가보죠. 언급하신 것처럼 예. 이제 외교가 제일 많이 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594명이지 않습니까? 네. 긍정평가자. 그래서 59%지 않습니까? 여기 한 명만 더 들어왔으면 예. 반 올린 데서 60입니다. 그렇네요. 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네, 예, 거의 그렇게 60. 예, 말씀드리고요. 60%. 예, 그리고 외교에서는 지금 플러스 17% 포인트가 좋아지면서 네. 21이 됐습니다. 21. 예.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외교에 대해서 긍정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17% 포인트 이렇게 좋아지는 게 참 흔하지 않은데요. 예. 그래서 보시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전부 다 조금씩 빠지면서 외교 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외교에 대한 효능감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뭐 3박 6일 동안 많은 국민들이 주목했던 게 바로 이제 일본 방문, 한일 정상회담, 미국 방문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딱 주관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외교 잘했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하고요. 네. 경제 민생에서는 이제 3%포인트도 줄었지만 요 하락폭을 보시면 소통에서 5가 줄면서 이제 외교 쪽으로 이제 몰리는 것 같이 보이고요.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에서도 4가 줄어서 17에 이제 보태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외교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고 부정평가 이후에서도 자 보시면은 이렇게 299명이죠. 그런데 외교 때문에 부정한다. 5%포인트 많아서 12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12, 그런데 긍정에서는 21이죠. 베이스도 다르고 해서 외교는 전반적으로 지금은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네.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차원입니다. 5%포인트 많아서 12, 네. 이 숫자하고 근데 이거는 299명이니까 300명 중에서
12%. 그래요. 예. 여기서는 594명이니까 거의 한 600명 중에서 21. 이렇게 그러면 하면 다 다른 거죠. 예, 퍼센테이지만 많이 보고 다릅니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예, 예. 그게 아니라 이게 직접 보면은 차이가 예, 많이 예. 난다라는 거고. 그러면 따로 또 질문이 또 있었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예, 예. 그 지나가기 예, 전에 예. 요거 한 번만 점검할게요. 특별 사면이 지난주에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4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사면 때문에 부정한다라는 비율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확 줄었죠. 그렇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이슈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었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이 부정하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가장 최근 이슈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됐고. 예. 자, 외교만 따로 한미 물어봤죠. 정상회담. 예, 예. 네. 요렇게 물어봤습니다. 딱 한미 정상회담을 딱 집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네. 58이 나왔어요. 도움됐다. 58. 예, 10분 중에 한 6분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우 도움이 됐다가 32입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되면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세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도움이 됐다고 보는 이유에 관세 협상이 처음에 나왔어요. 이게 사실 대한민국 많은 국민분들이 걱정을 우려를 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를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 되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한미 정상회담이 됐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만남 교류 자체. 에도 뭐 잘했다, 분위기가 좋았고 화기애애하다. 이 분위기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잘 맞췄다, 대처 잘했다. 네. 이런 어떤 세 가지 다 합치면 이게 20%입니다. 음. 예, 만남 그렇네요. 분위기 좋았다, 잘 맞춰줬다. 이건 뭐냐? 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두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들 보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냥 어떤 망신도 당하고 되게 어떻게 뭐 궁지에 몰리기도 했는데 이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남 자체가 좋았고 소통도 좋았고 분위기 좋았고 잘 맞춰줬다. 이 얘기는 네.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기대를 준다라는 아. 거죠. 당장 여기 보시면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익이 없다라는 게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실익 지금 당장 손해 보이는 게 없다 하더라도 관세 문제 대처를 잘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놨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 여기 보면 문제 없이 끝나고 무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안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발자국 더 나갔을 때는 그러면 대한민국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네. 국익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다른 나라 보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압박을 가하고 다음번에 뭐 더 혼날 거야라는 식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에 참 안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도하는. 여기 보시면 당당하고 똑부러지고 대등한 위치에서 노력했다. 여기 보시면 준비 잘 됐다. 계획대로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예. 대한민국 이번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머지 참모분들까지 다 해서 보면은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노력해서 무엇인가 어필을 잘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밀리고 수세에 있는 그런 어떤 외교 관계는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효능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국익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실 때는 뭐 퍼주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퍼주기가 근데 이건 좀 상대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요. 또 관세를 낮추지 못했다. 네. 15%보다 더 낮추기를 원하셨던 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이죠. 무시당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뉴스를 더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일부 무시당한 게 뭡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좀 우리가 무시당한 게 아니고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괜찮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외신을 통해서 좀 나오는 게 있으니 좀 볼 필요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합의 결정된 게 없고 받아낸 거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이런 것들은 또 앞으로 더 보셔야 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튼 한미 정상회담은 상당히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응답이 우세했고요. 그런 평가에 따라서 대통령 긍정률도 3%포인트 5점 이내죠. 이내긴 하지만 네.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반등할 기미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외교 일정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요인이다. 맞습니다.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예. 한미 정상회담 뭐 사실은 이게 여러 이제 평가,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다 하고 있지만은 다 이제 잘했다라는 게 5, 60%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60% 가까이. 60%면 지금 보시면 58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긍정률은 59였죠. 아하. 그럼 59, 58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실무회담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뭡니까? 국빈 방문이나 이런 국빈으로 거였으면 예, 초청받은 게 아니니까 만약에 국빈으로 초청받아서 화려한 무대였다면 이게 더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데 실무회담에서도 이 정도로 했다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를 요걸 통해서 보시면은 깜짝 놀랄 일이 네. 한반도 주변 사국 정치 지도자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봤을 때 호감 호감. 이시바 일본 총리 27 나왔어요. 일본 총리가 제일 와. 높아요? 전 이거 27?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27 나왔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인데 미국 대통령보다 더 예, 높게 나왔다. 더 좋아졌습니다. 아. 시진핑 주석이 이제 10 정도 나왔고 푸틴 이건 이제 전쟁 여파가 있죠. 네. 요거를 좀 갤럽은 이거를 시계열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본 총리 중에 호감도가 이게 지금 볼게요. 아베 시절 3, 4, 6, 5 한 자릿수예요. 네. 기시다 6. 6. 이시바 지금 27입니다. 어. 숫자 어마어마해요. 이시바가 두 자릿수 나온 것도 놀라운데 27 거의 27이 30%. 나왔습니다. 예, 30이 나왔습니다. 참 이거는 대단하죠. 그 미국 대통령은 좀 오바마 때 70이 넘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치가 30%대였습니다. 1기 때. 음. 바이든 대통령 한 50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은 24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그렇네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봤을 땐 최고치가 이제 32가 나왔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안타깝게도 초기에는 되게 높았어요. 60까지도 60을 육박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꾸준히 낮아져서 지금은 10%에 겨우 이제 들어섰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낮아졌죠. 낮아졌네요. 예, 예. 처음보다는. 그러면 일본의 요 과정을 보면 저는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시바 총리하고의 네. 예, 그 회담 때에도 보여줬지만 사실상 굉장히 큰 폭의 굉장히 이 큰 어떤 양보 내지는 미래를 향해서 큰 어떤 결정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시바 총리에 대한 지금 일본에서의 그 어떤 지지도가 네. 30%대로 회복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회복했죠. 그러니까 마이니치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과거사 얘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 한일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런 또 분석도 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시바를 좀 살려내야 그렇죠. 이 분위기를 그나마 좀 이어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시바 총리를 살린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죠. 예. 살려준 거죠. 그렇죠. 지금 네. 보시면은 마이니치하고 요미우리 또 아사히 등이 전부 다 3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그 전에 20%대면 그러면 이건 이제 갈리거든요. 총리가 네. 이제 갈려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그 위기를 극복했다. 그 극복하는데 아슬아슬. 예, 이재명 네.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줬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를 좀 고마워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 정부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네. 접근을 해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27이면 놀라운 점수예요. 대한민국에선. 네. 예.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셔틀 외교가 또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자리를 더 지켜줘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느껴집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느껴지고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정당 지지도 그래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죠. 저는 이 정당 지지도를 정당 지지도 보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예.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갤럽은 네. 자체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보실 때 요거 한번 보시죠. 자, 국민의힘이 25까지 갔다가 2%포인트 하락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사는 장동혁 당대표, 국민의힘 네.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직후에 쭉 조사한 거죠.
그런데 23이 됐습니다. 아,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 더 우리 국민분들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요. 25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이때는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일부 있었죠. 근데 결선으로 돌입한 이후에 당대표가 나오고 나서 직후에 조사를 했더니 빠졌어요, 오히려. 그럼 컨벤션 효과가 지속이 안 됩니다. 그렇네요. 만약에 이게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정동혁 당대표가 무엇인가 네. 뭡니까 심기일전해서 더 잘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올라가야죠. 30% 가까이. 그런데 지금 빠졌어요. 2%포인트. 물론 오차범위 이내에 지금 변동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더불어민주당은 41, 44에서 44로 횡보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네. 이거는 민주당은 독자적인 어떤 지지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고정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격차를 한번 보시죠. 44대 23입니다. 무려 21%포인트 격차입니다. 네. 이 격차 꽤 크죠.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줄어들지 있네요. 않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국민의힘이 지금 새로 출범한 장동혁 호가 가야 될 길이 멀죠. 요 출범하고 나서 되게 그 열기를 뜨겁게 가져갈 수 없었다라는 거는 아직도 국민분들 많은 분들이 마음이 되게 차가운 거예요. 제1야당 이 상황을 지금 저는 아주 많이 뭡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반성하고 성찰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이거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를 해서요. 지난주 목금 조사를 한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월 3주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리얼미터에서도 45.8 대 35.5로 ARS입니다. 이게 좀 격차가 좀 벌어졌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21일 목금 조사했습니다. 22일. 20일. 예. 요때가 지난주. 어떻게 보면은 요 22일 날 당대회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수목 양일 조사를 했을 텐데요. 뭡니까? 전당대회를 위한 20% 반영되는 여론. 그렇게 되면 이게 전당대회 컨벤션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되는 주에 민주당이 더 높아졌어요. 참 이건 재미있죠. 5.9%포인트 민주당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주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39.9 네. 그리고 국민의힘 36.7로 거의 붙다시피 했습니다. 이거 오 대단하죠.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쫓아왔나 싶었는데 정작 전당대회를 하는 주에 이와 같이 확 벌어져 버렸어요. 다시. 이거는 10.3%포인트 격차로 벌어졌으니까 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컨벤션을 과연 가져갔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은 여기 모르겠습니다. 전화 면접. 전화 면접으로 이제 하면은 사실은 어느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보수 쪽 대답도 좀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아무래도 많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떨어졌다. 이건 장동혁 호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장동혁 호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정권을 겨냥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발목 잡기를 할 거다 공개 천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대비 예. 효과인데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거를 한번 보시죠. 긍정 변동 있잖아요. 대통령 긍정이 3%포인트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12%포인트가 좋아졌습니다. 황당하죠. 그렇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두 자릿수로 좋아졌어요. 이 얘기는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인정할 건 인정한다. 이러고 있는 잘한 거예요. 건 잘한 거다. 네, 잘했다. 예, 여기 보시죠.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11%포인트 좋아졌습니다. 긍정률이. 잘한 건 잘한 거고 협력하면 협력하고 여야 지도부 회동 통해 가지고 성과를 얘기한다고 하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안 하고 나는 형식이 더 중요해. 의제가 더 중요해.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런 판단을 보수 쪽에서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서. 장동혁 대표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땐 협력할 걸 한다라는 기조를 분명히 가져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중도 보수였던 분들의 차가워진 마음을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무조건적인 어떤 강경 모드 필요하겠죠. 야당이니. 그렇지만 지금 같은 지금은 경우에는 예. 이거 외교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익인데. 그렇죠. 국익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네. 조금의 힘이라도 더 보탤 그런 각오로 우리 정치권이 다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외교 현장에 여야 모든 정치인 분들이 다 힘을 좀 모아주셔야 그나마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예.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도 나는 단둘이 만나야 돼.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는 제1야당 대표가 돼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악영향을 줄 거다. 그러면은 그럼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먼저 예상을 좀 해보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여야 지도부 회동에 안 가고 버티고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가서 막 싸우고 권성동 이것도 체포동의안 뭐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오히려 컨벤션 효과는커녕 더 떨어질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 지지율이. 요걸 한번 보셔야 돼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대통령 긍정률이 네. 오르는 게 두 자릿수가 올랐다. 물론 이게 오차범위 이내죠. 그렇지만 두 자릿수 올랐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부정률은 12%포인트 역시 빠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은 좀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리를 막론하고 일단 네. 협력할 건 협력하자라는 쪽으로 일단 기조를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해서 경제 문제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네. 제가 어떤 그 중소기업 사장님을 뵀는데 그때 이제 R&D 예산이 줄어든 효과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빨리 좀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 R&D 예산이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두세 달 만에 이걸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협력을 해서 그걸 바꾸는데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밑바닥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네. 그런 기류가 보이니 야당도 그런 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사실 김봉신 부대표가 뭐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지를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대로 따르게 될지는 미지수고 아마 계속 싸우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비판하면서 그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 계속 국민의힘도 밀리는 거 아닙니까? 여론 그렇죠. 지형 자체가 민주당 또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내란 종식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주자, 국난을 극복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고 그 분위기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국민의힘에 계속 싸우자 이런 거 이게 좀 전략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국면 전환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보시면은 싸우는 기간 동안 지금 20% 심지어는 20% 선을 하향 돌파해가지고 19도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19도 나왔었네요. 이 계속 싸우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싸우면 이 여당이 더 쓸 수 있는 카드도 많고 하다라는 걸 알고 예.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또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가서 내가 협력해서 이걸 얻었다라는 자랑도 할 텐데 네. 지금 모든 거에 다 반대 기류만 가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럼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네. 예. 그래요. 참 이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정당에서는 뭔가 대책이 나오고 뭔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을 이제 진행하더라고요. 어제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지지율도 반등할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국민의힘이 전국 평균 2%포인트 빠질 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금 두 자릿수 빠졌습니다. 11%포인트 그래요? 빠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내년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렇죠. 뭐 TK는 뭐 국민의힘 지금 뭐 전환길이냐 이진숙이냐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 논의를 하더라도 부울경은 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전망도 좀 어둡다. 어두워질 수 있죠. 그래요. 여론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봉신 부대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손수
수작업으로 이렇게 정리한 통계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여론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